선전하는 가성비 게이밍 태블릿 찾기 테크는 대신남. 안녕하세요. 대신 리뷰하는 대신남, 저는 방구입니다. 오늘은 나름 게이밍으로 출시된 아이플레이 60mm 터보와 지금은 구형 제품이 되긴 했지만 게이밍 태블릿의 절대 강자로 불리는 Y700 1세대 제품을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지금 기준 저렴한 게이밍 태블릿을 찾는다면 어떤 게 좋을까요?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보시죠. 게이밍 태블릿을 구매하고 싶지만 주머니 사정이 좋지 못하다면 사실 선택의 폭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게이밍 태블릿을 찾는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 지갑 사정도 고려해야 하니까 말이죠. 166,000원대 스냅드래곤 6젠 1을 품고 새롭게 출시된 아이플레이 60mm 터보, 그리고 3세대까지 나왔지만 썩어도 준치라고 할 수 있는 레노버 Y700 1세대를 비교해보려 합니다. 참고로 Y700 1세대는 이미 단종된 제품으로 중고 시세 기준 16만원대부터 약 26만원대 사이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이플레이 60mm 터보 모델은 듣기 편하게 터보 태블릿이라 줄여 명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교, 휴대성. 터보 태블릿은 126mm, 202.7mm, 두께는 7.9mm, 중량은 323g으로 제작됐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기존 60mm 시리즈와 거의 동일할 뿐 아니라 후면 메탈 소재를 사용 고급스러움을 더했습니다. 그렇다고 비싼 건 아닙니다. 8.4인치 디스플레이 품은 만큼 한손 그립이 가능하다고 할까요? 상단에는 타입C 충전 포트, 스피커, 우측면에는 전원 버튼, 볼륨 버튼, 하단에는 스피커, 좌측에는 TF 메모리 카드 슬롯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Y700 1세대는 128mm, 207mm, 두께는 7.9mm, 중량은 약 375g으로 조금 더 크고 50g 정도 더 무겁게 제작됐습니다. 다만 화면이 8.8인치로 더 큰 만큼 어쩌면 차이가 나는 건 당연한 거겠죠. 하지만 소재의 마감 처리를 보면 터보 태블릿과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X축 리니어 모터를 상하단 2개를 넣어 게임은 물론 음악 감상 시에도 진동을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Y700 쓰다가 터보 제품을 잡으면 뭔가 심심한 느낌이 들 수도 있겠네요. 측면은 메탈, 후면은 반투명이 적용된 유리 소재에 리전 로고를 넣어 고급스러움을 살렸습니다. 다만 손자국이 잘 묻는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또한 우측 하단 커스텀이 가능한 버튼을 추가해 게임 시 프레임 및 온도와 같은 정보를 손쉽게 오버레이 할 수 있습니다. 내구성이나 마감은 당연히 Y700 1세대가 압도적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애초에 출시 가격 자체가 2배가 넘기 때문이죠. 두 번째 비교, 디스플레이와 사운드. 터보 태블릿은 8.4인치, 주사율은 60Hz, 1920x1200 FHD 플러스 해상도를 지원하는 IPS 패널이 사용됐습니다. 밝기는 350니트로 다소 어두운 편에 속하는데요. 사운드는 스테레오 스피커를 탑재해 준수한 소리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리전 Y700 1세대는 8.8인치 디스플레이, 2560x1600 고해상도, 주사율은 120Hz로 높을 뿐 아니라 가벼운 주사율 역시 지원합니다. 밝기는 500니트로 밝아 게임을 떠나 영상을 감상하기에도 최적화되었습니다. 사운드는 JBL 스피커 및 돌비 애트머스를 지원하는 스테레오 스피커를 품고 있어 상대적으로 터보 태블릿 대비 더 훌륭한 소리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소리 음역대 및 깊이감 역시 더 좋다고 할까요? 세 번째, 하드웨어 스펙. 터보 태블릿은 퀄컴 스냅드래곤 6젠 1을 품고 있습니다. 기존 아이플레이 시리즈에서 보여준 헬리오 G99와 비교해 업그레이드 됐는데요. 램은 LPDDR5 8GB, 스토리지는 128GB를 지원합니다. 마이크로 SD 슬롯을 지원하는 만큼 저장 공간은 추후 확장 가능했습니다. 배터리는 5500mAh, 18W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그에 반해 Y700 1세대는 스냅드래곤 870 AP를 탑재했습니다. 리뷰 모델 기준 램은 LPDDR5 12GB, 저장 공간은 256GB를 지원합니다. 다만 8GB 램에 128GB 스토리지 옵션도 있는 만큼 중고 매물에 따라 옵션을 확인하고 거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배터리는 6550mAh, 45W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두 제품의 성능을 비교할 수 있게 벤치마크를 돌려봤습니다. AP의 성능 확인하는 긱벤치 6 기준. 터보 태블릿은 멀티코어 2846점, 싱글코어는 929점을 보여줬습니다. 그에 비해 Y700 1세대는 멀티코어 3440점으로 16% 정도 높은 점수를, 싱글코어는 1283점으로 약 37.8% 정도의 높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2021년 당시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던 모델이지만 2015년에 와서는 중국기 태블릿과 비교가 될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리전 Y700 2세대와는 멀티코어 기준 4720점으로 37.2% 정도 성능 차이를, 3세대와는 7043점으로 무려 2배 정도의 성능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보니 성능 차이가 세대별 꽤나 크게 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그래픽 처리 성능은 어느 정도 차이를 볼까요? 터보 태블릿은 3D 마크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기준 601점 3.6프레임을,
Y700 1세대는 동일 테스트 기준 1260점, 7.55프레임으로 약 2배 정도 높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면 이야기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아무리 연식 있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2배 높은 성능이라면 게임 시 체감은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말이죠. 이번엔 동일한 테스트를 20회 연속 돌려 제품의 안정성을 확인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돌려봤습니다. 터보 태블릿의 경우 가장 높은 점수 604점, 가장 낮은 점수는 599점으로 안정성 99.2%, 테스트 중간 온도는 30도에서 32도 내를 보여줬습니다. Y700 1세대는 가장 높은 점수가 1255점, 가장 낮은 점수는 1252점으로 안정성 99.8%를 보여줬습니다. 다만 온도는 21도에서 37도로 더 높은 온도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이번엔 2560 곱하기 1440 해상도 기준 고해상도 게임 환경에서 프레임 속도를 테스트할 수 있는 GPU 스코어를 돌려봤습니다. 터보 태블릿의 경우 총점 638점, 평균 프레임은 6.4프레임을, Y700 1세대는 1361점, 평균 프레임은 13.6프레임으로 약 2배 정도의 높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실제 게임에서는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일까요? 원신을 가장 높은 옵션 60프레임에서 게임을 플레이해봤습니다. Y700 1세대는 리전존이라는 전용 소프트웨어를 지원, 실시간 프레임 및 온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고 사용 옵션에서 리전 701세대는 약 54프레임에서 57프레임 정도를 보여줬습니다. 10분간 게임을 테스트하는 동안 온도는 43도로 시작해 53도로 지속적으로 올라갔습니다. 발열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랄까요? 물론 옵션 타입을 한다면 발열감은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터보 태블릿은 전용 FPS 측정 프로그램이 없을 뿐 아니라 다양한 외부 측정 앱을 설치해봤지만 프레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었습니다. 원신 게임을 가장 높은 옵션 60프레임에서 게임 플레이는 가능했지만 온도가 급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프레임 드랍이 중간중간 보이긴 했지만 옵션 타입을 한다면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성능을 정리해본다면 터보 태블릿은 헬리오 G99에서 벗어난 만큼 고사양 게임도 옵션 타입을 통해 일정 부분 즐길 수 있을 정도까지 올라왔지만 Y700 1세대와 비교하면 CPU 연산 처리는 19% 정도, GPU 처리 성능은 약 2배 정도의 성능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또한 디스플레이 품질부터 사운드에 이르기까지 리전 Y700 1세대에 압도적인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격과 현실성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터보 태블릿은 최저가 기준 16만 6천원대 구매 가능합니다. 새 제품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버전으로 구입 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하이 모델인 아이플레이 60 미니 프로보다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할까요? 그에 반해 Y700 1세대는 단종된 모델로 사실상 중고로만 구매 가능했습니다. 또한 국내 정발 외에 중국 내수 버전이 적용된 모델도 유통되고 있습니다. 방그라 작업 및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별도로 설치해줘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어렵지 않아 조금만 찾아보면 누구나 손쉽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번거롭고 불편할 수 있겠죠. 반그라라는 말은 완전한 한글 버전이 아닌 반만 한글 지원이라는 의미로 일부 내용은 영문으로 표기됩니다. 중국 내수롬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면 구매 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1년 출시된 모델로 연식이 있는 만큼 AS에 대해 고려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중국 내수 모델은 애초에 국내에서 AS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16만원대 준 게이밍 태블릿을 구매하고 싶다면 터보 태블릿이 적당해 보이지만 시간과 발품을 팔아서 합리적인 가격대에 Y700 1세대를 찾아보는 건 역시 또 다른 답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제가 보유하고 있는 Y700 1세대는 여전히 쌩쌩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지금도 실기로 사용하기에 부족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꿀템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다음엔 중국 내수 버전으로 출시된 Y700 3세대 국내에서 쓸만한지 직접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시 날 땀부터가 가전제품까지 그 선택은 언제나 완벽해. 실패한 적이 없어 믿고 맡길 수 있어. 대신 사는 남자 그는 날 구세주. 대신 사는 남자 그는 나의 영웅. 그의 선택은 언제나 옳아. 내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주네. 대신 사는 남자 그는 나의 구세주. 모니터는 크게 램은 많이 하드는 진짜 못해먹겠네. 맨날 똑같은 거 더 이상 못하겠어요 스승님. 도대체 언제 전설의 컴퓨터 구매 비법을 전수해주시는 거죠? 이제 너에게 이 비법을 전달해줄 때가 온 게로구나. 바꿔라. 이건 노트북도 말방구